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2강 최신 기출 문제 유형. 저번 시간에 우리 기본 작업 끝냈었죠? 이번에는 계산 작업 들어갑니다. 계산 작업이 조금 까다로우신가요? 들을 땐 이해가 되는데 혼자 하려면 잘 안 되시나요?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하고 수업 들었을 때 뭐 학원에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도 선생님이 옆에서 설명하면 이해되고 할 것 같은데 내가 직접 손을 대면은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겠고 함수의 개념, 식세워 나가는 과정 그런 거 정확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그거를 엑셀 화면에서 실제 실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표일의 코드와 강의 연도를 이용해 갖고 C30 영역에 강의 코드를 계산하여 표시하십시오. 중간에 강의 연도 뒤에 두 글자, 뒤에 두 글자? 레프트 쓴 이유는, 라이트 쓴 이유는 알겠네요. 강의 연도에서 뒤에 두 글자를 뽑아내면 되니까. 그러면서 리플레이스 함수를 줬네요. 선생님 리플레이스 함수는 교체 함수 아니에요? 교체 함수인데 얘는 교체가 아니라 삽입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함수의 특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우리 자료부터 한번 보자고요. 여기다가 이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D10이 아니라 C3이 아니라 D30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저 수정을 본다 놓고서 수정을 못 봤네요. 근데 뭐 위치는 똑같으니까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뭐 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강의 연도 두 글자, 오른쪽에서 두 글자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H하고 S001 사이에 들어오면 되죠. 이게 표시가 그런 거잖아요. S 다심에 강의 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준 자료로 하게 되면은 H001이 붙으면 돼요. H001. 만약에 첫 칸의 답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이사 뽑아낼 때는 뭐를 쓰면 되는 거고? 그렇죠. 라이트 쓰면 되는 거죠. 그럼 리플레이스는 왜 써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리플레이스는 왜 써요? 교체하려고요. 그럼 뭐 어디를 교체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이게 S-가 아니라 SH001이었죠? 요 두 번째 있잖아요, 두 번째. 요 두 번째에 빈 공간이 있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위치를 치는 거야. 두 번째 위치를 요걸로 교체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 리플레이스 함수의 의미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자, 리플레이 함수가 들어가갖고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가죠? 대상이 들어가요. 대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올드 텍스트가 들어가고 이게 대상은 당연히 코드가 되는 거죠. 코드와 강의 연도를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코드가 들어가서 그렇죠? 몇 번째부터? 두 번째 부를 뭘로? 오른쪽에서 몇 개 뽑아낸 걸로? 두 개 뽑아낸 걸로 교체해 주시면 되는 거 맞으실까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때 여기서 그냥 저 두 개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요거 쓰시고 엔드 기호 쓰시고 여기서 라이트 쓰셔야 되잖아요. 라이트. 그렇죠? 또 엔드 쓰셔갖고 큰 따옴표로 요게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엔드 연산자. 뭐 요거하고 요거 처리하기 위해서. 보통 요런 거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함수가 컴캣이죠, 여러분들. 컴캣인데 얘는 컴캣 주지 않았으니까 뭘로? 엔드 연산자로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감 잡으셨을까요? 조금 헷갈리세요? 다시 한번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자, 여기 H에서 두 번째 있는 위치에서 몇 개를 0개예요. 뽑아낼 개수가 없어. 두 번째 있는 개수에서 몇 개를 0개를 뭘로 바꿀 거라고요? 강의 연도가 오른쪽에서 두 글자로 뽑아낸 걸로 바꿀 거라고요. 감이 있으실까요? 선생님, 연계라는 개념이 리플레이스에서 해당됩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이 함수의 쓰임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체를 연계, 위치값에 집어넣는 개념으로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말로 해보면 계속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 이건 엑셀 화면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자, 엑셀 화면으로 보시면서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엑셀 화면으로 한번 넘어와 보시죠. 강의 코드를 구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쓸 건데요? 리플레이스 함수 쓸 거예요. 천천히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게 말이 되는지. 그렇죠? 여기 보면 뭘로? 자, 올드 텍스트는 뭐죠? 얘예요, 얘. 대상이죠. 스타트 넘버는 몇 개부터? 두 개부터. 그쵸? 두 번째요. 두 번째에서 0이라는 뜻은 뭐가 된다? 두 번째 위치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리플레이스 함수가.
그러니까 교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 번째 위치에 뭐를 줄 건가요? 요거랑, 그렇죠? 무엇을? 라이트를 이용해 갖고. 자, 라이트를 이용해 갖고 뭐에서? 강인연도에서 몇 글자를? 두 글자를 뽑아줘 나와 갖고 그 뒤에 다시 엔드 기호와 다시 기호를 집어넣겠습니다 라는 개념. 아이고, 엔드 기호가 아니라 왜 곱하기 기호가 들어갔죠? 자, 엔드 기호와 요렇게 되셨을까요? 그래서 리플레이 함수는 아까 제가 여기다 잘못 써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감이 오셨을까요? 네.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함수는 아닌데 대상의 위치 값에 연계를 쓰게 되면은 그 사이 값에 자료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함수가 무슨 함수다? 리플레이스 함수다. 되셨죠? 그래서 확인 눌러갖고 밑으로 쭉 끌게 되면 완성이 됩니다. 되셨을까요? 예, 좋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오시고요. 감 잡으셨죠? 어떻게 쓰시라고? 리플레이스 함수 들어가갖고 네 칸에 뭐가 들어가고요? 대상 값이 들어가죠. 대상 셀 들어가면 되죠?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몇 개? 0개. 이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두 번째 위치에 삽입하십시오라는 의미가 된다고요. 요게. 보고 나니까 이해가 편하죠? 그 두 번째 위치에 뭘 집어넣으면 돼? 빼기 기호, 엔드, 왜냐면 함수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함수랑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콘캣 함수를 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라이트 써갖고 아까 연도에서 몇 글자? 두 글자. 그런 다음에 또 엔드 기호 쓰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문자가 집어넣을 때는 우리 앞뒤로 따옴표 붙여주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대상에서 두 번째에서 0. 두 번째 위치에 연계니까 뭔가를 집어넣겠구나. 두 번째 글자 위치에 얘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요구했던 무엇이 이런 식의 형식이 나타나는구나. 이 리플레이스 함수를 준 이유를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의도를 파악하셨어야 되겠고, 라이트야 오른쪽에서 두 글자 뽑아내는 거니까 어렵지 않고요. 엔드 기호도 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지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1번 문제. 이거 제가 1번 문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는 이제 설명 듣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런 함수들이 연습이 안 돼 있으시면 여러분들 시험장 하시면 1번 문제 이런 거 의외로 어렵다라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렇죠? 늘 쓰던 함수가 아니라 이런 식의 함수를 이용해 갖고 조금 생각을 요하는 함수들이 시험장에서는 어려운 함수로 보통 파악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끝났고 두 번째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과목 수강생 표 2의 할인율 표를 이용해서 영역에 따른 할인율을 계산하여 표시하십시오. H루겁이면 기준표를 하나 주겠죠? 기준표가 아마 이렇게 나갈 거고, if는 조건에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를 따져 들어가야 될 때, 그럼 일단 이것도 자료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네, 자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한번 보죠. 수강료 할인율 여기다가 구하라는 얘기죠? 무엇을? 요거. 그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표시가 전산회계 1급이면서 고등학생이면 몇 %가 찍히고 10%가 찍히면 되겠고, 그렇죠? 예를 들면 대학생이면서 기타, 예를 들면 컴말 1급 아니면 2급이 들어가 있죠. 컴말 1급 아니면 2급이면 얼마가 찍히고 20%가 찍히고, 이거 만들란 얘기가 되겠거든요. 당연히 자료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니까 기준표는 여러분들 당연히 뭐가 돼야 돼? H루겁이 돼야 돼요. 뭐 갖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냐 아니냐, 일반인이냐, 이거 갖고 찾으면 되죠. 고등학생은 여기서 1번 줄이면 10, 2번 줄이면 3번 줄이면 30,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네요. 그럼 if는 왜 줬을까요? 자, if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과목을 보세요. H로급 들어가게 되면은 대상은 수강생 찍으시고, 기준표는 이렇게 찍으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찍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1, 2, 3. V루급하고 죄송합니다. V루급하고 달라요. V루급은 여기가 1, 2, 3으로 가잖아요. 얘는 늙는 게 우리 H루급을 쓰라고 했으니까 H루급은 우리가 가로 형태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1, 2, 3. 맞죠? 만약에 전산회계면 몇 번째 줄에서 찾으면 돼요? 두 번째 줄에서 찾으면 돼요. 전산회계 1급 아니면 다 뭐예요, 여러분들? 기타가 되는 거죠? 전산회계 1급 외쪽으로는 다 기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타는 몇 번째 줄에서 찾으면 돼요? 세 번째 줄에서 찾으면 되겠는데요? 제 얘기 맞나요? 그렇네. 뭐뭐 한다면이란 말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될 함수는 뭐가 된다고요? if 함수가 됩니다.
제 얘기 맞을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자, 먼저 뭐부터 써요? 얘는 H루것부터 씁니다. 자, H루것부터 쓰고 넣는 칸이 4칸이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요? 뭘 찾으는 거예요? 대상 들어가죠?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뭐 요거부터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럼 고등학생인지 대상 들어갈 거고 여긴 기준표가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표. 아이고. 여기가 기준표로 들어갈 거고. 맞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줄이냐, 세 번째 줄이냐를 결국 전산액이면 두 번째 줄, 기타면 세 번째 줄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요거 작업하기 위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가 들어가면 돼요? if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으로? 조건이 내가 갖고 있는 어디가 그렇죠? 과목이 전산액의 1급이면 자, 다 썼다고 치세요. 그럼 몇 번째 줄로 가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줄에서 찾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줄에서. 그렇지 않으면 몇 번째 줄에서 찾으면 돼요? 세 번째 줄에서 찾으면 되죠? 대상이 문자로 찾으니까 뭐 들어가시면 되고 0 들어가면 되네요. 이렇게 내가 배열할 수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어진 함수가 뭐냐? 주어진 자료가 어떻게 돼 있냐? 주어진 함수, 이 함수 말고도 여러분들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거 매치 갖고도 쓸 수 있을 겁니다. 오름차순 개념으로, 글자로 오름차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근데 if 함수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 if 함수 쓰셔야 된다고. 됐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개념이 이해되셨다면 함수를 완성하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라. 그래서 함수는 한 번 보고 이해했다고 그 다음에 또 그 함수 나왔었을 때 맞출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범위를 또 그 자료 중에서 어디를 범위를 잡아야 되는지. 그래서 반복적인 숙달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자, 그러면 이 녀석 완성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고요. 수강료 할인율 한번 구하러 가보죠. 수강료 할인율. 자, 먼저 아까 뭐 쓴다고요, 여러분들? 찾기 참조함수 들어가셔갖고 H루것부터 들어갑니다. 뭐 갖고 찾아요? 수강생이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요거 갖고 찾는 거죠? 어느 표에서? 요 표에서 찾으면 되는 거 맞으시죠? 네, 대학생이면 여기서 찾을 거고 일반이면 여기서 찾을 거고 고등학생이면 여기서 찾을 거고 1이냐 2이냐에 따라서 결정되겠네요. F4 눌러줘요? 안 눌러줘요? 아이고 선생님 눌러줘야 됩니다. 당연히 눌러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산회계 1급이면 아까 이 기준표에서 2에 해당하는 거고 아까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냥 몽땅 다 기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if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감이 오실까요? 어디가? 과목이 는 전산회계 1급이면 몇 번째 줄에서 찾는다고요? 두 번째 줄에서. 그렇지 않으면 몇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에서. 맞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 문자로 찾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못 써요. 정확하게 0 때려주셔야 되는 거 맞죠? 글자로 찾을 때는 우리 그냥 0 쓰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밑으로 쭉 당겼었을 때 답이 맞는지만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면은 밑에서부터 몇 개 한번 살펴보죠. 자, 커말 2급의 대학생이면 20%죠? 자, 그런 다음에 일반인의 커말 1급이면은 5%네요. 10%네요. 커말 1급도 기타니까. 그럼 전산회계만 보죠. 일반인의 전산회계가 5% 맞나요? 일반인의 전산회계 1급이 5% 맞네요. 맞구나. 여러분들 혹시 함수 써갖고 시간이 조금 된다면 답이 나왔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이렇게 꼭 검산까지 한번 해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if 함수를 이때 써야 되는구나. 뭘로? 줄 번호가 몇 번째 있는지 따져 들어갈 때 뭐를 if 함수로 계산을 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되셨겠죠. 재밌으셨을까요? 예, 요 문제도 참 재밌네요. 그리고 요거 두 문제 여러분들 함수의 쓰임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어렵지 않게 풀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직접 한 3-4번 연습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요. 자, 그럼 계산작업 2번도 끝났고요. 계산작업 3번 하러 들어가죠. 뭘까요? 좋습니다. 계산작업 3번은 전체 강의 수를 이용해서 똥물뱅이 치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제도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문제를 분석해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시험장에서 자료 보고 문제 분석이 이루어지시면 그 다음에 함수 연결하시는 건 조금 더 간단해진다. 보죠. 전체 강의 수 진행 강의 수 나누기 전체 강의 수 하래요. 그게 0.6이면은 이렇게 나타내주고 뒤에 백분율로 표시해주고 만약에 이렇게 나누게 됐었을 때 여러분들 0으로 나누게 되면 오류 뜨죠?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고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은
뭐라고 써라? 신규 개설 강의라고 써라. 결국은 요거에 따른 형식이 요렇게 나타날 거고 요 영대기를 붙여야 0을 검은색 동그라미를 붙여야 되는 거고 백분율로 나타나야 되겠네요. 자,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는 그냥 뭐 자료를 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전체 강의수하고 진행 강의수가 있으니까 이거 두 개 이용한 계산 수식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날 거냐. 예를 들면 어디에서는 오류가 나타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예, 이렇게 빈칸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는 이건 100% 오류 뜹니다. 그렇죠.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는 뭐가 된다? 신규 개설 강의가 된다. 감 잡으셨어요?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무슨 함수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텍스트 함수 쓴 건 왜 그래요? 아, 이거부터 하죠. if 에러 쓴 건 왜 그래요? 오류 값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오류 값이 나타나게 되면 신규 개설 강의를 주라고 했거든요. 얘는 볼 것도 없이 그래서 if 에러가 보통 들어갑니다. if 에러가 함수를 주어주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한 90% 이상은 if 에러부터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좋죠? 자, if 에러 들어가 갖고 그렇죠? 넣는 칸이 몇 칸이에요? 두 칸이잖아요. 이렇게 두 칸이 들어간다라고 봤었을 때 여긴 볼 것도 없이 뭐가 되는 거죠? 신규 개설 강의라는 글자가 들어갈 겁니다. 맞습니까? 네, 오류가 발생하면은 요 글자를 반환하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값을 그대로 나타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콤마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를 만들러 가야 되겠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텍스트 들어가야 되겠어요. 왜요? 텍스트는 왜 들어가요, 여러분들? 형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 얘기 맞죠? 그렇죠? 형식을 만들어서 이런 백분율 형식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예, 요게 들어가죠? 미음 누르고 요거 누르고 동글뱅이 땡땡땡땡땡.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얘는 아예 줘. 무엇을? 리피트라는 함수가 반복 글자를 표시할 때 쓰는 거잖아요. 리피트 함수 어떻게 쓰죠, 여러분들? 리피트 함수는 두 칸이 들어가요. 대상 글자가 들어가고 글자 횟수가 들어가요. 예를 들면 0.1이면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 양수에서만 글자가 나타난 거죠. 예를 들면 가라고 쓰고 여기다가 오라고 쓰게 되면 가짜가 몇 번이 붙는다? 5번이 붙는다. 이런 얘기가 되죠. 됐을까요? 네, 가짜가 5번이 붙게 됩니다. 어려운 거 없네요. 네, 맞아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요거는 이응 누르고 근데 선생님 하게 되면 0.6이 나오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0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선생님 반복되는 거 없다면서요. 요게 양수일 때만 뭐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반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얘기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 여기다가 곱하기 10 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요거에서 나눈 값이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반복시키기 위해서 6자를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반복시킬 거에 대한 곱하기 얼마를 해주시면 돼? 10을 해주시면 되죠. 제 얘기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형식은 요거 나누기 요거 값을 그대로 이용해갖고 요 녀석을 뭘로 만들면 돼? 백분율로 만들면 되는 거 맞습니까? 선생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디에 무슨 함수를 써야 되는지 이제 감이 올 것 같습니까? 같습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래갖고 그러면 형식을 나타낼 거예요. 형식은 그래갖고 여러분들 몇 칸이 들어가죠? 2칸이 들어가요. 그렇죠? 대상 요거는 전체 강의수 나누기 뭐가 되는 거죠? 진행 강의수 나누기 뭐가 돼요? 전체 강의수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난 상태에서 여기 백분율로 표시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0.0%가 들어가죠. 그러면 요 표시가 나타나죠. 자, 그럼 요건 완성했어. 그럼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리피트가 들어가면 되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먼저 써야 됐었는데 자, 리피트가 들어갑니다. 무엇을? 동글뱅이를. 요거 나눈 값에 곱하기 얼마를 해갖고 10을 해갖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되죠. 끝났을까요? 끝났죠. 중간에 무슨 기호 들어가야 돼? 엔드 기호 들어가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바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 따로 구한 다음에 그 뒤에 요거를 붙이는 거니까. 됐을까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신규 개설 강의라는 글자가 나오면 되는 거죠. 흐름 이해되실까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뭐부터 쓰고 이거부터 쓰고 얘 써갖고 엔드 기호랑 얘랑 연결을 시켜주고 그게 만약에 오류가 뜨게 되면은 신규 개설 강의라는 오류 값을 반환시키면 되겠죠. 복잡해요. 복잡해지죠? 머릿속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해진 거를 어떻게 우리 엑셀로 표현해 보게 되면요. 어려운 거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엔드 기호도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문제는 지금 제가 이 문제 지금 엔드 기호 어디 있어요? 여기 엔드 기호도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는 엔드 기호 제대로 들어와 있는데 제가 또 이거 옮기다 보면 간혹가다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엔드 기호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요거랑 요거 사이에, 요거랑 요거 구하고 요거 사이에 엔드 기호가 들어가는 거죠. 감 잡으셨을까요? 응. 지금 다시 한번 설명 찬찬히 그러니까 그럼 순서대로 한번 정확하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이해하셨으면 요거 끝나요. 자, if 에러 들어가갖고, 그렇죠? if 에러 들어가갖고 뭐가 들어가요? 여기는 신규 개설 강의가 들어가면서 끝나요. 그럼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앞에 요거 붙여야 되죠? 동글뱅이부터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리피트가 들어가겠죠. 자, 리피트가 들어가갖고 무엇을? 동글뱅이를 반복시킬 거예요. 뭐에서? 요 수식 곱하기 얼마만 한 것만큼 10만큼. 왜? 그냥 계산하면 0.6이 나오지만 10을 하게 되면은 정수로 요 소수점 자릿수가 정수로 만들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리피트 함수는 양수에 대해서만 반복이 이루어진다고요. 소수점에 대해서는 반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양의 정수만큼. 그래서 3.5가 되게 되면 3개만 되는 거예요. 4.6이 되면 4개가 되는 거예요. 뒤에 소수점 붙은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0.6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 대신 6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10을 하게 해갖고 요거 뒤에 자리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요 앞자리만 빼주면 되겠구나. 그 작업을 해준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리피트 끝났죠? 그런 다음에 엔드 기호.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뭐가 들어가? 텍스트가 들어가갖고 똑같이 요 수식이 하나 더 와요, 여기에. 그 녀석을 어떤 식으로 만들면 돼요? 0.0% 형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들 요 구문이 완성이 되죠. 자, 요렇게 또 쭉 펼쳐놓고 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다고 복잡하게 여러 가지 걸 그려드렸지만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또 할만하시죠? 할만하다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로? 엑셀 화면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시겠죠?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셔갖고 제가 맞게 푸는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고요. 이 녀석은 없애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진행률 하러 들어갑니다. 아까 뭐부터 쓰신다고요, 여러분들? 예, 맞아요. if 에러부터 씁니다. if 에러 들어가갖고 헷갈리시면 여러분들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아까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신규 개설 강의.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값을 구하러 가요. 우리 뭐부터 구할 건데? 우리 뭐부터 구할 건데요? 자, 요거 엔드 기호, 저 동글뱅이 기호부터 구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동글뱅이 기호부터 구하러 갈게요. 먼저 뭐를 들어가시면 돼요? 리피트 함수 들어가시면 되죠? 리피트 함수. 자, 글자 함수에 있겠죠? 리피트 함수로 들어갑니다. 자, 리피트 함수 쓰셔갖고 뭐를? 미음 누르고 한자죠, 여러분들? 그래갖고 뭘 찾아요? 예, 동글뱅이 요걸 찾아요. 그렇죠? 얼마만큼 나눌 거예요? 진행 강의 수 나누기 뭘로? 전체 강의 수요. 됐습니까? 그렇죠? 몇 번? 거기다가 이걸로 끝내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를 하라고요? 곱하기 10을 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 얼마가 되면서 0.35가 3.5가 되면서 3개 동글뱅이가 3개가 나오고. 자, 그러면 한 개 완성됐죠? 자, 거기다가 이제 엔드 기호 들어가 가지고 무엇을? 텍스트 함수를 쓰시죠? 좋아요. 텍스트 함수 들어갑니다. 형식을 맞추러 간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또 똑같아요. 진행 강의 수 나누기 뭐? 전체 강의 수를. 어떻게 맞출 거죠, 여러분들? 좋아요. 0.0% 셀서식이니까 요 셀서식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뭐가 발생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뭐가 뜹니까? 예, 신규 개설 강의라고 뜨겠죠. 되셨을까요? 밑으로 쭉 내리게 되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됐을까요? 예, 이런 건 당연히 신규 개설 강의가 떠야 되는 게 맞고 이런 거 계산해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맞아 떨어지시게 되실 겁니다. 자, 좋아요. 그래고 3번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죠. 이제 4번 문제입니다. 배열함수가 떴는데 이 함수 어렵냐고요? 예, 오늘 배우시는 함수 중에서는 이 함수가 제일 조금 까다로울 겁니다. 문제부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문제 한 개씩 천천히 한번 해보죠. 뭐를 완성하십니까? 표 3의 영역에 과목별, 수강 인원, 순위별, 강사의 이름을
세팅하십시오. 그럼 표 3을 한번 봐야 되겠거든요. 요거네요, 여러분들. 표 3이. 표 3이. 잘 보이시죠? 무슨 뜻이에요? 1이 커말 1급에서 뭐가 수강 인원 갖고 따졌었을 때 수강 인원이 1위 한 사람, 1등의 그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숫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얘라고 그러면은 요렇게 가게 되면 이름이 누가 나와야 돼? 김환희가 나와야 돼요. 두 번째로 수강생이 많은 사람의 이름, 세 번째로 수강생이 많은 사람의 이름. 커말 1급 구했으면은 전산회계 1급, 커말 2급도 구해갖고 그 해당 강사 이름들을 표시할래라는 게 문제였었어요. 여러분들 문제 이해되시죠? 그렇죠? 밑으로 끌고 옆으로 끄는 게 이루어지니까 이거 혼합 주소 써야 되겠구나. 제 얘기 맞을까요? 그렇죠? 사람 이름을 찾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위에서 몇 번째 있는지 찾아 나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경력 강사 이름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써야 되는 함수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무슨 함수를 써야 될 것 같으세요? 문제 보기 전에 위에서 몇 번째 있는지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그러니까 인덱스 함수를 쓰겠죠. 그런 다음에 매치 함수. 요렇게 해서 여기서 커말 1급에 해당하는 값들 중에서 첫 번째로 큰 값. 그렇죠? 등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 몇 번째로 큰 값? 라지. 됐을까요? 그런 다음에 그 값을 찾아갖고 정확하게 그 값에 해당하는 애들끼리 배열을 만든 다음에 위에서 몇 번째 있습니까? 번째 찾아야 되죠? 매치. 그래서 이 함수는 인덱스 라지 매치 함수를 써야 되겠네요. 문제 그렇게 나와 있는지 볼까요? 그렇죠. 인덱스 라지 매치 함수를 써야 되겠죠. 감 잡으셨을까요? 네, 그래요. 어렵고 선생님 순위라고 얘기했는데 이 순위가 왜 라지입니까? 왜 랭크가 아닙니까?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랭크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큰 값이 1등이다. 그 값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랭킹 1위를 찾는 게 아니라 무엇을 큰 값에 가장 1등 값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 그거를 우리는 문제상에서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1등 값, 2등 값, 3등 값. 이런 식으로 만들어갖고 순위라는 글자를 쓴 것 뿐이에요. 순위가 아니라 라지를 썼어야 되는구나. 감이 조금 오실까요? 그래서 문제 함수가 짜증난다. 보통 순위면 랭크인데 랭크 EQ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인덱스 풉니다. 인덱스로 들어가고 결국 사람 이름 뽑아내는 거잖아요. 대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상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름. 밑으로 끌고 해야 되니까 F4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람 이름이 아니라 강사명이죠. 강사명인가? 그렇죠. 강사명. 여기 그래서 강사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강사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죠? 찾아야 돼요. 위에서 몇 번째 있는지. 그렇죠? 매치가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매치는 넣는 칸이 몇 칸이죠? 세 칸이죠? 대상이 들어가죠. 제 얘기 맞나요? 대상이 들어가는데 뭐가? 아까 커말 1급이면 커말 1급에 해당하는 거. 전산회계 1급이면 전산회계 1급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 조건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 조건에 해당하는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갖고 그 값이 몇 번째? 첫 번째 있냐? 첫 번째로 큰 값이냐? 두 번째로 큰 값이냐? 맞나요? 그래서 이 대상을 뽑아낼 때는 그 대상,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따라가는 거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에 라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라지에. 그럼 라지는 넣는 칸이 두 칸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은 여러분들 여기는 뭘 찍어주면 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을 손으로 적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셀들을 이용해갖고 찍어줘갖고 혼합 주소 방식으로 만들면 되겠고. 문제 맞나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럼 여기 대상이 뭐가 돼야 돼요? 대상이. 뭐가? 모인 것들 중에서. 커말 1급인 것들 중에서 첫 번째로 큰 값 찾아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들어간다? 배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배열이. 그렇죠? 무엇이? 과목명이죠? 과목명이 뭐여야 돼? 커말 1급. 뭐여야 되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과정명이라고 과목명이 여기가 뭐하고 똑같은 거? 얘하고 똑같은 거를 찾아갖고 곱하기 선생님 이거 원래 라지 if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여러분들 배열 함수를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잘 이해하신 거예요. 라지 if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라지 혼자 써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어차피 여기서 0일이 반복돼서 나타날 거고 거기서 곱하기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무엇을 찾으면 돼?
수강 인원을 돌려주면 되잖아요. 수강 인원. 그렇죠? 꼭 요거는 라지 if가 안 들어가도 이걸로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수강 인원이 들어가는 거죠. 수강 인원. 수강 인원. 인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 되나요? 과목이 커말 1급에 해당하는 것들을 뽑게 되면은 커말 1급이면은 잘 보세요. 0, 0, 1, 0, 1, 0, 0, 0 이렇게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필기에서 0에 해당하는 건 필요가 없어. 어차피 곱할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를? 1을 커말 1급에 해당되는 것만 1로 뜰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해당되는 자료를 하게 되면 125. 예를 들면 뭐 커말 1급이 또 어디 있어? 여기 있으면 280. 그렇게 나온 값들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값? 첫 번째로 큰 값을 찾아갖고. 맞죠? 똑같이 한 번 더 들어가요, 여러분들. 똑같이 한 번 더 들어가. 그렇게 해서 나온 값들의 배열 중에서 정확하게 몇 번째 있습니까? 그 몇 번째에 해당하는 무엇이 나온다? 강사명이 나온다. 제가 이 함수 어렵다고 그랬죠? 제가 이거 학원에서도 이걸 일일이 다 따져갖고 잘 봐라 01, 01, 01, 01이다. 선생님 이거 복잡해져요 그러는데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 여기서 0일인가를 따져갖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머지는 000이 나올 거고 0일 때는 해당되는 것만 1로 해갖고 125, 뭐 100, 28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값? 첫 번째로 큰 값을 찾아갖고 여기에 조건이 들어갔으면 여기서도 여러분들 매치에서도 조건이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찾을 때 여기에서는 커말 1급인 거 찾고 여기서는 그냥 이 범위 수강 인원 범위 찾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똑같이 커말 1급에 해당하는 애들끼리 묶어놓은 상태에서 배열을 만들었을 때 정확하게 몇 번째 있습니까? 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찾습니다. 당연히 정확하게 찾아야 되죠. 선생님 숫자인데 비워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똑같은 값을 찾아갖고 거기에 해당하는 정확한 수치로 찾았었을 때 몇 번째인지가 구해지는 거고 번째가 구해지는 거고 그 번째가 뭐하고 만나갖고 강사하고 만나갖고 위에서 몇 번째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큰 값. 그렇죠? 두 번째로 큰 값. 여기는 계속 바뀔 거예요. 셀 주소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는 거죠. 요거 함수 되게 길어져요. 그래서 요 함수가 조금 어려운데 개념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되셨을까요? 네, 우리 엑셀 화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네, 재밌습니다. 자, 저 따라오시고요. 화면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죠? 네, 잘 보이시나요?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네, 조금 더 크게 하면 자료가 안 보이니까 이 정도로 그냥 한번 해보죠. 자, 커말 1급 요거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시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라고? 먼저 여기에 갖다 놓고 뭐부터 쓰실 겁니까? 배열함수에 여러분들 컨트롤 시프트 엔터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내가 구해야 될 거는 결국 사람 이름이죠? 좋아요. 인덱스예요. 자, 몇 번째 찾을 거예요? 사람 이름이니까 이렇게. 이 녀석은 여러분들 뭐가 되죠? 당연히 F사가 됩니다. 밑으로도 끌 거고 옆으로도 끌 때 우리는 계속 사람 이름은 찾아야 되니까. 콜럼은 0이에요, 여러분들. 1이에요, 1. 쓰나 마나야. 그렇죠? 얘는 어차피 제가 저 인덱스는 가로행과 세로행이 교차되는 지점에 나타나는 거 찾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안 쓰게 되면 그냥 한 개밖에 없으니까 뭐만 해결하면 돼. 여러분들 여기 위에서 몇 번째 있습니까만 해결하면 돼요. 여기는 헷갈리시면 그냥 1이라고 써놓으세요. 어차피 우리가 어딜 블럭 잡았기 때문에 요 사람 강사명을 잡았기 때문에 옆으로 넘어갈 건 없죠. 그냥 1번 열에서만 찾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죠? 아, 맞아요, 선생님. 이제 몇 번째를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들어간다? 매치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매치. 그럼 찾는 값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상에 들어갔을 때 뭐가 들어가는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 찾는 값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가장 큰 값 찾는 거예요. 라지 찾아야 되잖아요. 가장 큰 값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라지로 들어갑니다. 그랬었을 때, 라지로 들어갔었을 때, 자, 이제 뭐여야 되죠, 여러분들? 조건 한번 써볼게요. 조건을. 무엇이, 어디가. 그렇죠. 과목이 F4. 그렇죠? 반복적으로 써야 되죠? 는 뭐하고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들? 뭐하고 똑같아요? 커말 1급에 해당하는 거랑 똑같은 거 찾는 거 아니신가요? 맞죠? 그러면 F4를 얘는 밑으로 끌릴 때 안 끌려야 되고 옆으로 끌릴 때는 여러분들 커말 1급에서 전산회계 1급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요? 행고정이 돼야 되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큰 값을 1이라고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제공해 주잖아요. 1인지 2인지. 이 녀석은 밑으로 끌 때 1에서 2로 바뀌어야 되는 거 맞죠? 옆으로 끌 때는 계속 1등인 거를 찾아 나가야 되는 거고 전선액의 1등, 커마 리급의 1등.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열고정이 돼야 되는 거고. 1등인 걸 찾아서. 맞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남았어. 보세요. 여기서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을 덜 끝내고 왔네요. 무슨 뜻이다? 여기서 우리 수강 인원 갖고 따지는 거죠, 문제가. 그렇죠? 수강 인원별. 예, 수강 인원을 이용하는 거니까. 제가 아까 여기서 요거를 안 잡고 넘어왔네요. F4. 말 되나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커말 1급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수강 인원의 배열을 맞춰라. 0 아니면 1이 나오기 때문에 커말 1급에 해당하는 것들만 나오겠죠? 그 커말 1급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1등인 자료를 찾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죠? 그리고 난 상태에서 이거 귀찮으시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복사 뜨셔도 되는데 어차피 한 번 더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갖고 매치 어디에서? 똑같잖아요. 커말 1급에 해당하는 것들. 그렇죠? 여기서 커말 1급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시 뭘로 돌리고 수강 인원으로 되돌려갖고 그래서 위에서 정확하게 몇 번째 있습니까를 찾게 되게 되면은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끝났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게 되면 이름이 뜨고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요. 되셨을까요? 이거 난이도가 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사람 강사명을 찾습니다. 매치를 써갖고 모에서 여기서 요 칸에는 커말 1급에 해당하는 애들을 골라갖고 수강 인원이랑 배열을 매치를 시켜요. 그러면 커말 1급에 해당하는 애들만 남겠죠. 0하고 0000 커말 1급에 해당하는 애들은 실제 숫자가 나올 거고 그랬었을 때 거기서 첫 번째로 큰 값을 매치 대상으로 해갖고 똑같은 개념 속에서 몇 번째 있습니까를 뽑아내게 되면은 그 사람의 강사명이 나온다. 그 숫자의 강사명이 나온다. 이해되셨을까요? 요거 헷갈리시면 한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게 요 문제다라는 거. 되셨죠? 예, 그래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 조금 설명이 길어졌네요. 감은 오셨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F4 주소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어떻게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찬찬히 이런 개념으로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뭘 찾는 거죠? 강사명 찾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강사명을 찾기 위해서 인덱스가 들어갑니다. 인덱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인덱스에서 강사명 그럼 강사명을 이렇게 블럭 잡게 되면은 여러분들 위에서 몇 번째 있는지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 얘기 맞죠? 그래서 강사명을 찾는 건데 강사명 범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덱스에서. 그러면 인덱스는 넣는 칸이 3칸이잖아요. 이렇게. 강사명 범위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만 블럭 잡았기 때문에 10개수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귀찮으시면 1 쓰시고 비워놓으셔도 상관이 없다. 비워놓으면 그냥 첫 번째 열 갖고만 찾을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뭐를 몇 번째 있는지 찾아야 되는 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매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매치도 넣는 칸이 3칸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찾을 대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커마 1급의 1등으로 큰 숫자의 수강 인원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찾는 값은 그거야. 그게 몇 번째 있는지를 따져갖고 강사명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라지가 들어가겠죠. 여기서 라지가 들어가는데, 자, 라지가 들어가는데 뭐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여야 돼? 커말 1급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 범위 내에서? 그렇죠? 과목 범위 내에서 과목이 뭐하고 똑같아야 돼요? 커말 1급하고 똑같아야 되죠. 요 칸일 때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커말 1급하고 똑같은 것들을 찾아가지고 뭘로 되돌려? 수강 인원으로 되돌리죠. 수강 인원으로 되돌려요. 그렇죠? 그러면 커말 1급에 해당하는 애들, 커말 1급이 아닌 것들은 0으로 찍히게 될 거고 커말 1급인 애들만 1로 찍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요 배열에 의해서. 그러면 커말 1급인 애들은 요렇게 해서 쭉 나타날 거고 나머지는 0 처리가 되니까 가장 큰 값, 1등으로 몇 번째로 큰 값? 첫 번째로 큰 값을 여기를 찍으면서 주소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랬었을 때 그렇게 해당하는 것들이 한 번 여기 더 들어간다고요. 왜?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위에서 몇 번째인지를 찾아야 되니까 범위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배열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찾게 되면 몇 번째 있는지가 나와갖고 무엇이 뜬 거다? 강사 이름이 뜬 거다. 복잡했죠?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 난이도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게 예전에 항상 단골적으로 나오던 문제였었어요. 이런 형식의 문제가. 그래서 적어도 요즘 배열은 조금 쉽게 나오면 쉽게 나오는 배열도 있거든요. 근데 요 정도 배열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난이도가 꽤나 어려운 거였다. 그래서 요거 이해 안 되시면 먼저 뭐를 이름을 뽑아내니까 인덱스에서 이름열 잡고 그다음에 몇 번째 있는 걸 찾아야 되니까 매치 들어가서 몇 번째 있는 거 라지로 가장 큰 값,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 큰 값을 골라내기 위해서 라지를 썼을 때 그냥 라지가 여기서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커마 1급에 해당하는 라지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이 몇 번째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 사람의 강사명을 뽑아내는 거다. 그러니까 똑같이 뽑아내고 조건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정확하게 몇 번째 있는지 매치로 완성시켜 놓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사람 이름을 구하러 인덱스에서 빠져나오면서 이름이 구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조금 강의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요거 좀 설명드리려고 조금 길어졌네요. 이거는 뭐 간단한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인데 이거 간단하지 않네. 이것도 좀 길게 설명을 길게는 아니어도 되겠네요. 우리 맨날 일반적으로 무슨 문 썼어요? 뭐뭐면 뭐뭐면 하면 여러분들 이건 함수 프로시저 함수 만드는 거잖아요. 뭐 쓰라고요? 셀렉트 케이스문. 되셨을까요? 네. 선생님 우리 맨날 if then, if else if 이거 썼었잖아요. 그럼 셀렉트 케이스문으로도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기억해요. 셀렉트 케이스는요. 케이스에 대한 정의만 내려놓고 케이스가 뭐냐에 따라서 답을 FM 비고를 매겨주면 돼요. 자 문제 한번 보죠. 일단은 영역에 비고를 계산하는 거고 현재 강의수와 수강 인원을 인수로 받아갖고 해갖고 이렇게 뭐가 들어간다? 네, 인수 2개 들어가고 함수명이 완성이 되는 거죠. 함수 틀이 완성이 되는 거겠고 요거가 케이스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요게 케이스야. 요 케이스가 30 이상이면 강의 추가. 요 케이스가 15 이상이면 강의 유지. 그 외에는 else는 if에도 쓰이고 select case에도 쓰여요. 그 외에는 뭐가 된다? 강의 축소. 구문 한번 보실래요? 자, 말 되는지 볼게요. 아까 케이스부터 따져 놓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select case라는 명칭이 먼저 들어가서 어떤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런 뜻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요거는 아까 함수의 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셀렉트 케이스, 경우의 수를 따져보세요. 수강 인원에서 진행 강의 수로 나눈 값의 경우를 따져보세요. 그 값이 케이스, 경우가 30 이상이면 FMB고에는 강의 추가. 얘는 else 케이스 이름만 안 써요. 저 케이스 else는 맨 마지막에 한 번만 쓰고 끝냅니다. 그 외에는 그냥 계속 케이스 2주로 나가면서 세분화를 시킨다. 케이스 이즈 얼마 이상이면 15 이상이면 강의 유지 else 케이스 그 밖의 경우에서는 강의 축소 if로 시작했으면 and if로 잡고 select로 시작했으면 and select로 닫습니다. 끝났을까요? 네, 끝났어요. 그리고 나면은 함수 마법사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 찾아가셔갖고 완성시켜갖고 답만 내시면 되죠.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 아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 이거 나중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숫자 범위로 했을 때는 케이스 is가 들어가요. 이거 ls 아닙니다, 여러분들. is가 들어가갖고 이렇게 부등호로 들어가갖고 범위 값을 나타내주고 만약에 분자로 들어가게 되면 케이스 is 안 들어갑니다. 그냥 케이스 큰 따옴표 a 이런 식으로 경우가 a라면은 받아들이는 경우가 예를 들면은 뭐 저 코드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케이스가 a라면은 뭐 예를 들면 우수 등급 뭐 이런 식으로. is가 들어갈 때는 범위값으로 숫자 범위값으로 들어가고 그냥 케이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거 나중에 뒤에 문제에서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분해 나가시면서 문제가 없더라도 제가 문제를 만들어 올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케이스, 셀렉트 케이스 문이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 해결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늘 if, then만 쓰지 마시고 이 정도까지도 생각해 주셔라.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자, 화면 들어오셔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고 여기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누르시면 돼요? Alt F11 되셨을까요? 좋아요. 그런 다음에 삽입 들어가갖고 이제 이런 경로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모듈 삽입 들어가갖고 프로시저 그런 다음에 펑션 들어가놓고 퍼블릭 들어가고 아까 FNB고였죠? FNB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다음에 비고 옆에 뭐하고 인수를 뭐로 받아들인다고 했었어요? 인수를 자 잠시만요.
인수를 뭘로 받아들이나요? 인수를 현재 강의수하고 수강 인원 조금 크게 보죠. 현재 강의수하고 수강 인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왔다 시험장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현재 강의수와 수강 인원 현재 강의수와 뭐가 수강 인원을 두 개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부터 해라? 셀렉트 원래 복사해서 붙여놓으려고 그랬었는데 시간도 오래됐는데 그냥 붙여놓을까요? 예, 셀렉트 케이스 들어가셔갖고 뭐에서 뭐를 나누는 게 경우의 수죠? 여러분들 문제에서 뭐에서 뭐를 나눠요? 수강 인원 나누기 현재 강의 수죠. 쓴 김에 수강 인원 나누기 수강 영타 한타 바꾸는 게 제일 짜증 난다니까요. 수강 인원 나누기 현재 강의 수 나누기 현재 강의 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경우의 선택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케이스 이즈 여러분들 이즈예요. 이즈 LS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케이스 이즈 얼마 이상이면 30 이상이라고 한다면 맞나요? FM 비구에는 뭐가 들어가고 이런 거 컨트롤 C 해갖고 컨트롤 V 하시면 편해요. FM 비구에는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예, 나온 김에 한번 제가 이제 한 번씩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강의 추가 강의 추가 됐을까요? 네, 좋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요번에는 이렇게 두 개를 블럭 잡아 컨트롤 C 쓰기 귀찮거든요. 컨트롤 V 케이스가 얼마 이상이면 15 이상이면 FM 비고에는 아까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강의 유지인가? 그렇죠? 강의 강의 유지 맞죠? 강의 유지 그런 다음에 그 밖에는 케이스 else죠? 이런 것들만 이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케이스 else 그렇죠? 그런 다음에 FM 비고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공백이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강의 축소였네요. 자 강의 축소 아이고 한타 형태가 진짜 짜증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웬만하면 미루세요. 자 셀렉트로 시작했으면 뭘로 끝난다고요? 엔드 셀렉트 되셨을까요? 네, 끝났죠? 그러고 나면 이렇게만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우리 함수로 완성을 시켜줘야죠. FM 비고에 갖다 놓고 제가 가보면은 여기 뭐가 있다?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고 방금 만들었던 FM 비고가 있고 현재 강의수는 현재 강의수 찍어주면 되죠. 현재 강의수 그렇죠? 네, 뭐를 받아갖고 현재 강의수와 수강 인원인데요. 수강 인원 현재 강의수 그렇죠? 진행 강의수죠. 예, 현재 강의수와 뭐를 수강 인원을 받아갖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라는 거. 다 강의 축소밖에 안 나오는데요. 현재 강의수와 수강 인원을 인수로 받아서 진행 강의수 수강 인원 나누기 수강 인원 나누기 진행 강의수.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도 시험장 가갖고 이거 수강 인원 나누기 진행 강의수 현재 강의수 아니었나요 지금? 현재 강의수 수강 인원 그러면은 수강 인원 나누기 현재 강의수죠? 수상 인원이라고 돼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왜 답이 안 나왔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하잖아요. 수상 인원, 수강 인원인데 그렇죠? 수강 인원이죠. 수강 인원이 자 수강 이런 게 시험장에서도 저도 지금 작업하면서 제대로 썼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현재 강의수와 수강 인원을 받아갖고 수강 인원 나누기 현재 강의수 됐죠? 자 그럼 얘 지우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있어서 되게 짜증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맨 마지막에 해라. 현재 강의수, 진행 강의수의 수강 인원을 쓰시게 되시면은요. 네, 강의 유지 축소가 쭉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내 갖고 그 나눈 게 30 이상이면 수강 인원 나누기 현재 강의수로. 그렇죠?
수강 인원 나누기 현재 강의 수에 따라서 쭉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판단이 되실 거예요. 감 오셨죠, 여러분들? 그렇죠? 아까 그래갖고 현재 이런 거 글자 쓰실 때 조금 더 정확하고 신중하게 글자를 쓰시고 코딩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만으로 오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게 제가 이거 저도 치면서 오타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골치 아파질 수 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혹시나 시험을 푸실 때는 맨 마지막으로 미뤄라.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우리 최신 기출문제 유형 1호에서 분석 작업과 기타 작업 계속 해나가면서 기출문제도 끝까지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3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